합의 시도라든지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열리는 날 이제 합의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합의서가 들어오면 당초에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학교폭력 연루되었을 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 네,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합의는 언제가 좋을까가 주제인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합의의 시기라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합의 시도라든지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되느냐,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보통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회 열리는 날 이제 합의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측을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 측을 조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앞서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몇 점을 부과해서 어느 정도를 주자.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합의서가 들어오면 당초에 회의를 했던 내용들이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원들도 어떤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본인들이 오랜 시간 생각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무리 늦어도 학교폭력위원회 열리기 전날까지는 아니면 전전날까지는 합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위원회 열리는 날 합의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합의가 어느 정도 교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의 내용이 짜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경우라면 교육청에 실무관이 있는데 미리 연락을 취해서 위원회 날짜를 미리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출석을 해서 합의가 지금 교섭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으니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 그래서 그걸 속행을 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행을 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게 보다 더 유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합의 시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왜냐면은 합의를 해놓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처분이 되면 그거는 사실 억울한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합의는 좀 가해자가 먼저 시도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일단은 가해자가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화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너무너무 화나죠. 그러니까 이게 잠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화를 일단은 누그러뜨리려면 첫 번째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위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서로 학부모 간의 연락처를 알면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학교 측에 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폭력 담당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래서 사과 편지와 그다음에 이제 반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고 합의 시도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측의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담당 경찰관한테 합의 의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경찰관이 이제 피해자 측에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양쪽이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그러면 변호사들끼리 이제 연락을 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율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학폭위 조치를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의 처분을 결정하는 수위가 이제 서면사과부터 이제 태학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은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그 5가지가 있고 각각 점수가 4점씩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 정도에서 점수가 많이 깎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 정도도 합의가 되면 이제 화해 정도에서도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만 이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어떤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유도리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단 규정상 점수 배점 기준에 따르면 처분 자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생활기록부엔 당연히 그러면 기재는 남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화해는 그 점수에서 이제 깎이는 것 뿐이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4호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화해가 된다고 하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생기부에 기재될 가능성도 매우 줄일 수 있죠.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양쪽의 의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합의서가 구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합의의 내용에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다르고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여기서 담기는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는 합의금, 금액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합의를 함으로써 민형사, 행정상 뭐 어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이 조율이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게 조율이 쉽지 않겠네요. 서로 합의된 걸 쓰는 거니까. 그렇죠. 조율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율이 제일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액이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쉽지 않은 측면이긴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 합의를 좀 거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거부하면 사실은 답은 없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특히 사안이 아까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속성과 심각성의 정도가 클수록 합의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이제 성폭력이 문제됐다든지, 아니면 강도행위가 막 여러 번 있었다든지, 아니면 맞았는데 그 피해 정도가 너무 커서 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합의 쉽지 않지만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계속 죄송하다, 반성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위헌의 처분과 별도로 가해자 측에서는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상해야 될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도 있긴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금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이제 배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사과하고 하다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가해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과를 구하는 게 또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그거는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용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가 나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아이지만 큰 잘못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저희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저희 법무법인 도화산에 이제 전화하셔서 저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